혹시 중학교에 입학해서 정수의 사칙연산을 처음 배울 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음수, 즉 마이너스 3을 빼는 뺄셈이 양수인 플러스 3을 더하는 덧셈으로 바뀌잖아요. 또 음수끼리 곱하는 곱셈,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답이 양수 플러스 6이 되죠. 이걸 보고 음수끼리 곱했는데 양수가 되네,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참고서에는 뺄셈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표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뺄셈을 하지 말고 덧셈을 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뺄셈인데 왜 덧셈으로 바꿔야 하죠? 그리고 빼는 수의 부호는 왜 그대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음수는 양수로, 양수는 음수로 왜 바꿔야 할까요? 쉽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라면 당연히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왜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들, 이 질문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요,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고 지적 호기심도 막아버린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반응을 몇 번 접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이후로 아이는 아예 생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우리 인간만의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적 호기심을 가졌다는 사실,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아도 이 지적 호기심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아이는 왜요? 이런 질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눈을 반짝거리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모두 채우고야 말겠다는 뜻, 입에 왜요라는 걸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아이의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마냥 예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그만 좀 물어봐, 나도 몰라, 이렇게 귀찮음 또는 짜증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심한 부모는 정말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만 겁니다. 세상이 재미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스스로 배우고야 말겠다는 이 아이의 결심을 부모가 두 팔 벌려 막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아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겠죠. 호기심을 가졌다는 건요, 이 세상이 재밌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아이의 반응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야만 배움의 길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규칙이야, 외워 라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이제 막 자연수의 세계에서 벗어나 정수의 세계에 진입한 아이에게 음수를 뺐는데 왜 양수를 더하는 거지? 또는 양수를 빼는데 왜 음수를 더하는 거지? 또는 음수끼리 곱했는데 왜 양수가 되지? 이런 질문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질문조차 없다면 이미 아이는 지적 호기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수 연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이런 아이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어야 수학을 스스로 공부하고 수학을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왜 정수의 뺄셈은 부호를 바꿔 더하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우선 뺄셈이 왜 덧셈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원래 초등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뺄셈을 제대로, 즉 수학답게 배워야
했는데 계산만 했으면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전부터 계산이 아니라 연산이라고 여러 차례 거듭해서 강조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뺄셈을 계산이 아닌 연산으로 수학답게 배운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8 빼기 3이라는 뺄셈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5다.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답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도 답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8개의 사탕을 갖고 있는데 3개를 먹었다면 남은 게 몇 개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5개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개를 제외하고 남은 걸 세어보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그거 계산입니다. 하지만 계산이 아닌 연산은 답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까지 파악해야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8 빼기 3은 네모라는 뺄셈은 빼는 수, 즉 감수인 3에 얼마를 더하면 피감수, 즉 빼어지는 수 8이 되지, 즉 다시 말하면 3 더하기 네모는 8이라는 덧셈과 같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의 덧셈과 뺄셈, 사실은 단원명이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때 수직선 모델을 함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수직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8 빼기 3이라는 뺄셈은 3에서 출발해서 8에 이르기 위해 오른쪽으로 5만큼 가면 된다는 사실을 수직선 위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부호까지 붙여 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8 빼기 플러스 3이라는 정수의 뺄셈입니다. 이렇게 자연수의 뺄셈에서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수직선에서 확인했다면 이를 그대로 나머지 정수의 뺄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8 빼기 마이너스 3이라는 뺄셈, 출발점이 감수인 빼는 수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서 피감수 빼어지는 수죠. 플러스 8에 이르기까지 오른쪽으로 11만큼 가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1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플러스 8 빼기 마이너스 3이라는 뺄셈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네모는 플러스 8이라는 덧셈으로 생각해서 수직선을 보면 오른쪽으로 11만큼 갔으니까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플러스 1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플러스 8 빼기 마이너스 3이라는 뺄셈은 플러스 8 더하기 플러스 3이라는 덧셈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한 겁니다. 뺄셈이 덧셈의 역이라는 덧셈과 뺄셈에 대한 관계, 그리고 수직선이라는 모델,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8 빼기 플러스 3이라는 뺄셈을 봅시다. 역시 출발점은 빼는 수인 감수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8까지 피감수죠. 빼어지는 수 이동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죠? 왼쪽으로 11만큼 가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1이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8 빼기 플러스 3이라는 뺄셈을 플러스 3 더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8이라는 덧셈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수직선을 보면 왼쪽으로 3 또 8 모두 11개 가야 되니까 11만큼 가야 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11이고 부호는 마이너스죠. 따라서 마이너스 8 빼기 플러스 3이라는 뺄셈, 이것은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덧셈과 같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수직선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3이라는 뺄셈, 출발점은 역시 빼는 수인 마이너스 3, 여기서 마이너스 8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죠? 왼쪽으로 5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죠. 이것도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3이라는 뺄셈을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 하면 마이너스 8이 되지? 라는
덧셈으로 생각해서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네모원에 들어가는 수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3이라는 뺄셈,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3이라는 덧셈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요약해 볼까요? 정수의 뺄셈은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 덧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정수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새로운 벽돌, 결국 이 벽돌도 초등학교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벽돌 위에 쌓아 올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수학의 계통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계통성을 감안한다면 초등학교 수학이 왜 수학의 기초라고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이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수의 곱셈, 즉 음수끼리의 곱셈은 왜 양수가 되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굿데이.